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정치 운영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그리고 세도정치로 인한 조선 후기의 문란상, 정치적 문란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의 탕평정책, 탕평정책을 실시한 임금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엄밀히 따지면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세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교체 탕평, 한 번은 서인에게, 한 번은 남인에게 권력을 팍팍 쏟아주면서 결과적으로 너도 한번 했지 않냐, 평등한 거다, 골고루 쓴 거다, 이런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한 탕평정책, 황국정치, 교체탕평이었다면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은 제대로 된 자기 당대의 어느 한쪽으로 권력을 확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쓰는 거죠. 근데 골고루 쓰는데 그 모습이 살짝 다릅니다. 특징이 있죠. 그 모습을 좀 중심으로 볼 텐데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좀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영조의 탕평 정책은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탕평 정책은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완자라고 하는 음식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를 다져가지고 다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 거, 이게 완자죠.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붕당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없애버리고 다진 고기처럼 완자처럼 없애버리고 무색무취 아무런 색깔 없이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왕이 만든 탕평당에 모여라. 네가 원래 출신이 서인이든 남인이든 이런 건 보지 않겠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다 들어와라. 다 대신 네 색깔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게 완론 탕평이고요. 정조의 줄론 탕평이라는 건 준엄하게, 정조는 야, 나 성리학으로서 자신 있어. 너희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연을 펼쳐도 자신 있으니까 다 덤벼. 너 노론이면 노론 색깔 분명히 해. 너 남인이면 남인 색깔 분명히 해. 너 소론이면 소론 색깔 분명히 해. 네 색깔을 드러내고 들어와. 내가 다 나의 탕평정치 안에 용광로에 다 넣고 없애버릴 수 있어. 함께 해나갈 수 있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조는 색깔을 없애는 정치, 정조는 색깔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는 정치였죠. 그러면서도 각 붕당이 골고루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정치, 그러한 탕평 정책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탕평파를 만들어요.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대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버리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조 전랑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었던 이조 전랑직을 권한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었던 권리 이런 거 인정 안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이걸 후원해주는 세력, 전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밀어드리죠. 이 사람들도 정치적인 냄새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 세력으로 중용됐던 외척 세력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문제점이 있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천민 무수리 출신이었다라는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출발한 사람이어서 그걸 어떻게 하든 좀 극복하고 싶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정치가 아니라 오래 살아서 똑똑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강해진 그런 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외척 세력들이 좀 나중에 힘이 세졌고 결국은 노론 중심으로 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죽게 하는 이모화변이라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사도세자의 아들로 왕이 됐던 정조, 엄밀히 말하면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실제 태생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나 사도세자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사도세자보다 위에 그 전에 세자였다 돌아가셨던 자신의 큰아버지의 아들로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이모화변을 통해서 희생됐던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취임사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양반이 정조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때 힘을 얻었던 외척 세력들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 고루 관직에 등용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 있으니까 다 들어와 개혁정치 하겠다 라고 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죠. 관리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고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중신으로 중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군사적인 기반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고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기면서 수원으로 옮기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하죠. 그리고 장용영 군대의 절반은 서울에서 자신을 지키게 하고 절반은 수원 화성에 위치시켜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시킵니다. 이런 임금이 정조였죠. 탕평책은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붕당 간의 대립도 완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붕당의 폐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왕권을 좀 강화시켜서 정치적인 투쟁, 정쟁을 좀 눌렀던, 없애버린 게 아니라 살짝 눌렀던, 일시적으로 눌렀던 미봉책이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던 정조가 죽고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서 그러한 센 왕권을 감당할 만한 이게 너무 어렸던 순조의 그런 힘, 이걸 외척 세력인 안동 김씨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서 문제가 생기죠.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 어린 임금이 연달아 오고 힘없는 철종까지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5, 9년까지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정조가 만들었던 이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는 순조가 즉위하면서 바로 해체돼 버립니다. 그만큼 외척 세력들의 힘이 세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 기간에는 유교적인 통치 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거 없습니다. 왕권이 약화되었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 누구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역할을 해줬던 3사의 활동 기능이 상실되죠. 세도 정치 가문은 매관 매직을 통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정치 기강은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관직을 사서 아래로 나갔던 수령들은 농민을 수탈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지방에서 그들을 견제할 만한 사족들의 힘은 약해지니 향리들도 극성을 부리고요. 수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정, 군정, 환곡은 다른 말로 환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하죠.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지고 결국 농민들은 봉기를 곳곳에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줌. 자,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의 그림 솜씨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영조, 완론 탕평, 영조 임금.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원을 정리해버리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걸 통해서 백성들 자신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적인 혜택도 펼칩니다. 균역법 했죠. 형벌 완화, 속대정 같은 법전 체제 정리,
이런 정책을 개혁 정책을 펼쳤던 임금이 영조, 완론, 탕평파를 중심으로 다 모여 너희 색깔을 없애고 다 모여 이렇게 했던 분 아닙니까? 탕평 정치 민생 안정. 반면에 정조는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정조 줄론 탕평이라고 그랬죠. 정조 권력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때에 큰 소리 쳤던 외척 세력들, 척신들, 아웃, 황간 세력. 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할 거야. 나 자신 있어. 노론, 소론, 남인, 네 색깔을 분명히 하고 들어와. 나 스트롱맨이야.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시키며 화성을 세우고 이 화성에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옮겨옴으로써 자신의 근거지, 정치적 근거지, 그리고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절반을 이곳에 둠으로써 수원을 군사적인 근거지, 자신의 근거지로 만들죠.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그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젊은 신하들은 혹독한 트레이닝, 초계 문신제를 실시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정조는 지방에 대한 권력을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수령의 권한도 강화시켰던 임금이었습니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 힘이 세진 지방 수령들 특히 세도 정치하에서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사서 수령이 된 사람들은 정조가 키워준 이 막강한 고난을 자신들의 수탈에 이용해 먹었다는 좀 안 좋은 결과로 가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죠. 세도 정치 시기에. 지금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할 때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시절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법대로 좀 정치를 하자 해서 검찰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던 측면들이 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너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힘이 세져 버리는 오히려 좀 반대 문제점도 발생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조도 나름 지방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줬는데 결과적으로 정조 사후에 이런 게 정치 기강이 문란했던 세도 정치 시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되어버렸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게 안 좋은 결과를 내버리는 사례들이 생겼던 거죠. 이제 줌아웃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